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본 9월 모의평가 문제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냥 풀 수 있죠? 네. 2번. 미분 계수의 정의 풀 수 있습니다. 3번. 3번 강조했었죠? 무엇을 해보자? 크기랑 부호 두 가지를 체크하자라고 했었고요. 크기는 어떻게 체크하면 돼요? 얘를 보고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코사인 값이 3분의 루트 6이 나오는 이러한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높이는 루트 3이 나오죠. 1일 때 루트 2 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삼각형 하나 만들고요. 탄젠트 크기 구한 다음에 무엇만 체크하자? 부호. 각도 범위를 체크해서 너의 부호만, 탄젠트의 부호만 잘 체크했으면 됐었던 그런 문제죠. 그래서 많이 강조를 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가죠. 4번. 그냥 풀어야 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시력이 있나 물어보는 그런 문제죠. 자, 5번도 여러분들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6번도 3차 함수의 극대극수에 관련된 매우 쉬운 문제였죠. 7번 로그의 성질 사용해서 간단하게 식 조작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8번 자, 얘가 뭐예요? F1이 상수죠. C라고 두고 적분을 해서 C값을 찾으면 됐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F'이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적분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상수가 붙는데 0에서 함수값 4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F1이 C죠.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너가 C다. 여기서 C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럼 F2 값 구할 수가 있겠네요. 간단한 계산 문제다. F1이 상수다라고 하는 것만 잘 알아두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 여러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도 봤을 것 같아요. 얘도 상수여서 K 같은 걸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9번 보죠. 9번. 자, 9번인데 자, 7분의 파이가 무엇이다? 일반각이에요. 특수각이 아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인 7분의 파이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요. 숫자로.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얘는 부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그리고요. 사인을 적당히 그렸어요. 그러면 이 교점은 뭐가 되죠? 4분의 파이가 됩니다. 7분의 파이는 왼쪽에 있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사인 7분의 파이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줄을 그었을 때 교점이 생기죠. 자, 부등식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상수함수 아래쪽에 코사인 그래프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니까 이 정도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사인 함수의 색칠한 코사인 함수의 x의 범위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삼각함수를 다룰 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대칭성과 주기성입니다.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7분의 8만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7분의 8만큼 가면 된다라는 거죠. 대칭성에 따라서 얘가 2분의 8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2분의 8 빼기 7파이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점의 좌표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너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했죠. 그러면 왼쪽으로 어떻게 돼요? 2분의 8 기준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가야, 거리만큼 가야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이만큼을 빼준 게 베타가 되겠죠? 자, 알파, 베타를 구했습니다. 주기성, 대칭성을 사용해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값을 구하면 됐었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런 용어를 쓸까요? 삼각함수 변환. 사실 우리가 찾는 알파랑 베타란 점은 무엇이냐? 얘를 만족시키는 점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는 코사인, 하나는 사인이잖아요. 삼각함수가. 그럴 때 어떻게 하자? 바꿔주자라는 소리입니다. 얘를 사인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교점의 x좌표가 뭔지가 바로 보이는 거죠. 아니면은 코사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x를 찾을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아래식을 윗식으로 바꾸는 건 많이 했는데 윗식을 아래식으로 바꾸는 건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얘도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써봤습니다. 자, 몇 개예요? 대칭성, 주기성, 삼각함수, 변화,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이 정도 체크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10번입니다. 10번은 계산 문제예요. 계산. 자, 3차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해보죠. 이렇게 풀면은 계산이 약간 길긴 해요. 자, ABC 값을 3개의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조건을 보면 2,3에서 이거 위의 점이니까 이런 식 하나 나오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해볼게요. 각각. 또 하나 나오고 얘도 하나 나오죠. 이 두 개의 직선이 1,3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식이 하나, 하나, 하나 총 3개가 나와서 3개 연립하면 ABC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계산량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연습이 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하학적으로 좀 재밌는데 자 fx 위의 점 2,3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얘가 1,3을 만난대요.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1,3이 있고 2,3이 있는데 y좌표가 3으로 똑같잖아요. 그럼 접선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수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차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죠. 여기를 약간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이 여기를 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죠?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은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식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식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이랑 똑같다?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점과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거. 얘를 사용을 해서 식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거 요즘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그리고 3차 함수에서 y는 3이라고 하는 직선을 뺍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 2,3이라는 점에서 접하면서 튕겨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x 빼기 2의 전체 제곱으로. 그러면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 수밖에 없다? x 빼기 k. 잘 안 써지네. 자, 아래다 쓸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빼기 3을 넘겨서 fx의 식을 형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k값만 구하면 되니까 이 식에 대입해서 계산해서 k값 찾아도 fx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계산만으로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이 식의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접선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키워드를 던져드리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해보죠. 자, 우선은 최초의 위치가 주어져 있어요. A가 1이다, B가 8이다. 최초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거리래요, 거리. 수직선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얘를 세 글자로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하죠. 1차원에서는 차이의 절대값이 거리가 된다. 위치의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 적분을 해서 너를 적분을 해서 x1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최초의 위치가 1이죠. 자, v2 적분해서 x2 만들죠. x도 최초의 위치가 8입니다. 8.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차이의 절대값이 4가 될 때의 t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x1은 t에 대한 3차 함수니까 x는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하면 3차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식을 좀 더 쓰면은 여기가 여러분 t죠? 11t 127 너가 4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한 방식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x축 아래쪽에 있는 것을 위로 접어 올리자. 그리고 y는 4라는 상수함수랑 교점을 찾아보자.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방식인데 3차 함수가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잘 안 그려지면 어떻게 한다? 그냥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너가 절대값 속에 있는 너가 4일 때도 있고 빼기 4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얘를 계산하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된다? 고일 수학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죠. 여러분, 그래서 t를 구하면 0보다 큰 t를 구하면 t가 두 개가 나와요. 루트 11이 나오고 3,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처음으로 4죠. 처음으로 그럼 0에 가까워야 된다는 소리고 t가 3이다. 얘를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0부터 3까지 v1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절대값 씌워서 v1도 0과 v1이 0이 되는 점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 t가 1이 나와요. t가 1 인수분해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 어떻게 적분해야 돼요? 0부터 1까지 적분하고 1부터 3까지 두 개를 나눠서 적분해야 됩니다. 들어간 함수에 부호가 달라지겠죠. 이러한 과정으로 되어 있는 문제였어요. 자, 정리해볼까요?
자, 위치에 대해서 다루는 거를 2020 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2020 맞나? 2022인가? 아무튼 최근 기출문제에서 풀어봤었죠.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던 거. 마찬가지로 위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절대값을 풀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는데 저는 특이하게 그래프를 안 그렸습니다. 식으로 문제를 풀었고요. 그 과정에서 1학년 수학 내용이 필요하고요. 뭐 조립제법이니, 뭐 인수분해니, 뭐 인수정리니,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다항함수에서 그 식을 인수분해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걔를 체크를 해야 되고 t값이 두 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t가 3 루트 11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를 구하는 과정이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계산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적분인데 적분도 너무 당연하죠. 얘를 0부터 3까지 적분하라고 하는데 하나의 함수를 적분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구간을 나누어서 함수 형태가 다른 거를 적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가볼까요? 그러면 12번은 지금 어때요? 첫 번째 항의 값을 다 더해봐라는 게 문제인데 주어진 게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더한 거죠. 그리고 AN식 보니까 홀수, 짝수를 잘 나누어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넘버링 된 숫자 있죠. 얘가 매우 작잖아요. 작으니까 사실 어떻게 해보면 된다? 전수조사 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써보면 한 7분 내로 풀 수 있어요. 7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입을 하면은 12번 문제를 무조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얘가 숫자의 크기에 대한 감각을 좀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 A2랑 A4랑 더해서 4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20부터 다 써보자. 40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10이 되고, 자, 조건에 따라서 10 되고 11 되죠. 합이 얼마예요? 31이잖아요. 어차피 두 단계를 건너 A2를 기준으로 두 칸을 건너가서 A4가 나오는데 한 번은 절반으로 축소가 돼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가 30 정도가 나오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50이죠. 40을 초과하죠. 그러니까 이 20개 정도만 다 일일이 조사를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숫자가 작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작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써볼 수가 없죠. 얘는 무조건 규칙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다시 문제를 보면은 홀수, 짝수가 중요하다라고 문제 쓰여져 있죠. 문제 쓰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을 더해서 40이 나오는데 케이스가 홀, 짝짝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하는 거예요. 자, A2가 홀수예요. 홀수는 이렇게 많이 쓰죠. 홀수니까 다음에는 1을 더해서 짝수가 되고 얘 짝수니까 그 다음에는 절반 나눠지죠. 그러니까 너 두 개 더해서 40 되냐라는 거예요. 물론 K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넘버링을 하다 보면 하나의 항을 다 찾아가다 보면은 항의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이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탈락이죠. 얘네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홀 더해서 40이 나온 케이스는 없습니다. 자, 짝짝 봐요, 짝짝. 자, 두 번째 항이 짝수였어요. 그럼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되는데 이 K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K가 짝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절반이 나눠져야 되는 거고, K가 홀수면 1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랑 너 더해서 40 나오냐, 너랑 너 더해서 40 나오냐 체크해봐야 되는 거죠. 자, 2분의 5K가 40, K가 16이죠. 짝수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면 32, 8 이런 쌍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아래 거 볼까요? 2K랑 K 플러스를 더했어요. 3K 플러스 1이죠. K가 나오네. 13 나오네. 그러면 26, 14 이러한 쌍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너가 뭐예요? 너가 두 번째 항이니까 앞항을 구해야겠죠. 첫 번째 항을.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자, 두 배가 되던 1이 빠지던, 맞아요? 두 배가 되던 1이 빠지던.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이게 답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그 숫자가 작다의 의미 알겠죠? 숫자가 작으면 전수조사해서 무조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크면 어떻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일반화된 패턴을 찾아봐야 돼요. 일반화된 패턴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고요. 자, 13번이 이번 좀 어려웠었는데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 봅시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니까 무엇을 해봐야겠다? x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0을 기준으로 함수의 식 자체가 또 바뀌죠. 아, 0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점 두 개를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느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문제를 처음 읽었을 때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0과 마이너스 1 두 개의 점에서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자연수 조건 있고요. 마이너스 8 기준으로 함수식이 바뀌네요. 마이너스 8을 체크해 봐야겠다. 자, 함수에서 지수 함수가 나왔는데 지수 함수의 중요한 게 무엇이다? 증가 감소 그리고 점근선이죠. 이 두 가지 개념은 충분히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 자, 이 형태의 집합 표현이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이 집합은 우리가 이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죠.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x의 범위가 있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하자? 아, 치역 중에서 일부만 보자. 치역 중에서 일부분만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일부분 중에서도 무엇을 본다? 아, 정수인 것만 체크를 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좀 신기하게 나와 있죠. 어떻게? 아니, 한쪽은 3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쪽은 4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고정된 숫자 3과 4가 주어져 있는데 얘도 문제를 풀 때 활용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자체에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파악을 꼭 해놔야 되고요. 이에 비해서 13번 답을 보면 어때요? 답에 루트 2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게 상당히 이게 이상하잖아요. 루트 2가 어디를 봐서 안 나와 보이잖아? 그래도
루트 2가 나온 걸 보니까 뭔가 무리수를 구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선지를 보고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어서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우선은 볼까요? 자, 뭘 하래요? fx가 0인지 0이 아닌지가 중요하다.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 식 봤을 때 어때요? 자, 이렇게 쓰여져 있었으면 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함수가 x는 3에서 연속이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그으면 연속이 아니다라는 소리잖아요. 얘를 왜 설명한 거냐면은 이 식이 우리한테 주는 데이터가 두 개란 소리예요. 두 개. 하나, 3에서 gx가 연속이 아니다. 둘, 너가 극한 값이다. 이해되죠? 정보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자, 얘를 잘 파악했었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얘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바로 보였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그냥 바로 보였을 겁니다. 자, 3으로 가는 극한이죠. gx에. 그러면 너가 되던지 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의 식을 가지고 와서 극한을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너가 0이냐 너가 0이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 볼게. f 상위 0이냐 0이 아니냐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참이겠죠. 그래서 걔를 논리적으로 밝혀내면은 나머지 부분은 그냥 반복되는 논리적 구조를 사용을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답형 풀만 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풀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점수를 획득한 다음에 다른 문제에 도전해야 됩니다. 16번 뻔했고요. 57번 마찬가지입니다. 18번, 19번 다 풀었어야 됐고 20번도 마찬가지죠. 20번도 무슨 국어 지문처럼 문제가 길게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흐름을 따라가면 이런 식으로 어떠한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지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주죠. 네, 그래서 20번도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21번입니다. 여러분 21번하고 22번이 풀만 했어요. 충분히 풀만 했습니다. 자, 7을 볼까요? 자, 개수가 어때요? 개수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다 나열을 해보면 된다고, 나열. S1부터 S7까지 다 더한 게 644다라는 소리인데 얘는 이런 거잖아요. S2는 이런 거고 S7은 이렇게 더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더할 것이냐? 더할 때는 세로로 더합니다. 세로. 자, A1 7개 있죠? A2가 6개 있죠? A7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등차 수열이죠. 수열이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은 이 644를 A와 D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6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D를 따로 계산해서 정리하면 A와 D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거 쓰는 거죠. 13의 배수이고 모던의 자연수이고 이런 걸 사용하면 답이 나옵니다. 쉽게 나옵니다.
자, 22번은 얘도 고1 수학 내용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다항식으로 나누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개수를 비교해서 개수 비교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과정에서 좀 미분 내용이라고 하면 곱의 미분법 내용이 나오죠. 곱의 미분법. 곱미분, 곱미분, 이렇게 발음이. 그리고 다항식 나눗셈.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22번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미적분 파트로 갈까요? 자, 23번은 2분의 7이라고 하고 싶죠? 답을. 네. 자, 24번도 뭐 스탠다드한 문제였습니다. 자, y가 위에 있으니까 너 미분한 거 위에다 두고 x가 아래에 있으니까 x 미분한 거 아래에 두면 그 다음에 t값 대입해서 구하면 됐었던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아무튼 24번 쉬웠던 문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5번입니다. 자, 식을 보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얘가 이렇게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보여야 돼. 그러면 너를 미분하면, 자,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가 되잖아요.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F랑 F'이랑 곱한 게 나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면 너 적분하면 뭐가 돼? 얘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힘내시고. 자, 26번입니다. 자, 값을 구하래요. 수렴 하나 봐요. 네. 화이팅. 네, 자, 수렴 하나 봐요. 자, 이거 그냥 가져.